할렐루야. 왜 이래 긴장하게? 동갑입니다, 여러분.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한동안 이제 시식이 불가능했는데 네네. 해금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파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네. 국물을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인데. 오늘 국물 있는 기자 오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광고로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네.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아, 그러니까요. 이게 방송을 이걸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벗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오늘 음식은 바로 네. 김치찜 김치찌개입니다. 아이고, 김치찜. 네. 자, 비스트로 분당. 비스트가 아니라 비스트로예요. 네. 이게 프랑스 말로 작은 식당. 작은 식당을 의미하는 건데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오직 김치찜과 김치찌개만으로 오. 맛집에 등극한 그야말로 오. 김치 전문 음식점입니다. 분당의 유명 맛집입니다. 여기가. 네네. 네.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과 김치찌개 관련 후기가 넘쳐나는데 바로 그 비스트로 분당이 이제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로 입점했습니다. 오. 분당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네. 진짜 뉴스도 많고 블로그도 엄청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비스트로가 이제 작은 프랑스식 식당인데 여기서 김치찜하고 김치찌개가 나오네요. 네, 그래요. 프랑스 식당. 네, 네. 이름만 이제 비스트로 프랑스식이고 네네. 누나 진정한 한식 음식점이고 사장님도 한국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가 유명한 이유는요. 네네. 첫 번째로 좋은 재료에 있습니다. 네, 이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찜과 김치찌개에 뭐가 들어갑니까? 김치 말고. 김치 말고 고기, 어떤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예. 분당에 돼지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정말요? 예. 근데 왜 우리 동네는 억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비스트로 분당 제품을 주문할 때는 원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돼지고기와 김치는 당연히 100% 국내산. 심지어 고춧가루와 마늘까지. 모든 식재료가 100% 국내산입니다. 네네. 게다가 사골 분말과 액기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허. 진짜 한우 사골과 한돈 사골로 육수를 우려냅니다. 네. 둘째, 맛있는 김치를 사용합니다. 비스트로 분당은 지나치게 시큼한 묵은지 대신에 맛있게 익은 김치를 사용합니다. 아유, 침이 고여가지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맛의 균형이 살아있고 찜과 찌개의 김치지만은 달콤아삭합니다. 아이, 그래요. 가격 정보, 압도적 최저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스트로 분당 김치찜은요, 1.5kg, 대략 3, 4인분 되는데, 25,000원. 2.5kg, 요건 한 5, 6인분. 요거는 또 네. 33,000원. 네. 비스트로 분당 김치찌개 1.6kg, 3 내지 4인분. 요거는 또 19,000원. 2.5kg, 5, 6인분 되는데, 요거는 26,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웃기는 짬뽕들이 있습니다. 네. 비스트로 분당은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모든 원재료를 고집스럽게 오직 네. 국내산만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맛을 만들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합니다. 자, 지금 바로 소문난 맛집 비스트로 분당의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그럼 또 이제 저희가 또 아이고.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괜찮네요. 이게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와이프랑 술 한잔 하는데 예. 안주거리가 왔다는 게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거 3, 4인분 시키면은 그렇죠. 못 먹겠어요. 네. 저 안주거리가 없어서 네. 경희 누나에서 준치를 이렇게 잡아다가 먹어가지고. 네. 예. 아니, 준치를 잡았는데 준치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아, 여러분, 어유 세상에 이 김치찜에 들어간 고기 보세요. 와, 이거 뭐, 아유, 대단합니다. 예. 자, 이 고기와 함께 쪄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이 빛깔 보세요, 빛깔. 이거 잘 보이시나? 자, 이거 한번 또. 이게 김치찜 고기가 잘 못하는 데는 굉장히 좀 퍽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고기가 너무 두툼해서 아,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네, 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김치도 푹 익은 게 아니야. 뭔가 결이 살아있고 씹히는 맛. 아유,
김치 그 즙에서 나오는 육즙. 고기 너무 맛있다. 아, 그거 맛있. 고기는 아직 내가 못 먹어봤는데. 고기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 진짜 부드럽습니다. 야, 이러면 감자탕에 들어가는 고기 같은데? 감자탕보다 비교가 안 돼요. 부드러워요. 그래요? 훨씬 부드러워요. 뼈에 있는 고기보다 우와. 녹아요, 녹아. 목살 같은데 이게 엄청 부드럽네요, 진짜. 야들야들해요. 와, 이거 진짜 그냥 압권이다, 진짜. 응? 이게 확실히 좋은 김치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게. 아, 재료가 또 다 국내산이다 보니까 또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재료가 말해주네. 응? 네. 말하고 있어,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그래? 한국 김치라고. 네. 와, 김치찌개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김치찌개도요. 국물. 와, 기가 막혀. 응? 정말 맛집의 그 요건을 다 갖췄네. 응? 여기 고기도 맛있어. 자극적이지 않고. 내가 이제 오늘 집에서 이거 사야겠다, 진짜. 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로 만든 김치찜이에요, 이게. 네. 이 김치찜은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요게 딱 술안주인 것 같아요. 김치찜은 좀 얼큰한 느낌이라면 이제 맞아요. 김치찌개는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사골 국물을 내서 해가지고. 돼지고기가 살결이 확 네. 찢겨집니다, 진짜. 응? 아니 이게 김치찜에 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에 안 끼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질기지 않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라져요, 이게. 김치를 뭐 잘라서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덮어서 먹으면. 야, 이거 집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저녁 식사상에 이게 올라가면은 그냥 온 가족이 내일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을 부부도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야, 이게 신종 밥도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와, 이거 진짜. 아,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 매력이 다르네요. 이 찌개하고 찜하고. 엄미애 씨가 요리한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뭐 가열한 거죠. 네. 엄미애가 한 줄 알았네. 우리가 거의 몇 주 시식 방송이 없었죠. 네. 그래서 석 달은 못했던 것 같은데. 한 달. 한 달의 어떤 그단 기다림이 여기서 다 그냥 해소돼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게. 그럼. 이제 김치가 너무 익으면은 먹으면 그냥 흐물흐물하거든요. 그럼. 근데 이게 적당히 너무 익지 익어가지고 않았어.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김치를 만드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기본적으로 김치가 맛있어야 김치찜이 맛있지. 그렇죠. 어떻게 김치를 만들까? 우리 집의 비결은 정성이여 하면서 막 미원을 뿌리는 분을 봤대. 근데 이거는 미원에서는 알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이건 미원 맛이 아니에요. 네. 이거 진짜 MSG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먹어본 김치와 같이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중에 최고입니다. 돼지고기를 너무 맛있게 익혔어요. 그러니까요. 자르기도 좋고. 아니 이게 돼지고기가 맞나 이게? 살결이 있겠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정말 김유민닷컴은 먹을 거에 있어서만큼 네. 그러면 그 절대 양보하네, 이거는. 실패가 없어요. 네. 고기의 질도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그냥 모든 그 재료의 그 어떤 그 신선도, 맞아요. 맛, 응? 돼지고기는 숙성도 시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가 있나? 고기를, 돼지고기를. 그동안 나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네. 이 정말 후회를 안 할 음식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는 처음 온 것 같아. 네. 처음 했는데 다음에 또 광고할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위를 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우, 이 얘기는 비스트로 분당이 계속 광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을 리가 있겠나? 네. 사다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정도 김치찜, 김치찌개면 맛집 인정. 아우. 난 진짜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사 먹는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돈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근데 진짜 밥 한 고기가 금방 없어지네요. 다 먹었어 다. 여러분 국물이 아까워. 다 먹었어요. 그리고 뚝배기도 보여드려야지. 다 먹었어요. 짜지 않아요. 맛이 없으면 이렇게 먹질 않아 내가. 짜지 않아. 짜지 않아. 안 짜요. 네. 짜다는 건 소금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MSG 많이 들어가고 소금 많이 넣고 뭐 그랬다는 건데 이게 김치에서 우러나오는 맛으로 이게 했다는 거죠. 훌륭합니다. 김치 맛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배추도 맛있어야 돼. 이 김치가. 그렇죠. 김치가 맛있으려면 배추를 신선한 걸, 특히 여름철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은 비 맞은 배추는요. 그건 맛이 진짜 없습니다. 특히 김치찜, 김치찌개 비 맞은 배추라면은요. 이게 거의 푸석푸석거려서 안 돼요. 입에서 녹아요. 들어가자마자 녹아. 네. 다 드셨네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삶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네. 좀 자고 우울한 싶네요. 일이 있거나, 좀 슬픈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네. 김치찌개로 땀 한번 쫙 한번 흘려주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소가 됩니까? 우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 그래서 밥 한 고기 더 먹어요. 형 내가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진짜 물건 나왔어요. 비스트로 분당 김치찜 김치찌개. 훌륭합니다. 이 분당이 생긴 보람이에요. 이게. 네. 분당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비스트로 분당. 여러분들께 김치찜과 김치찌개를 헌정합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아, 진짜 아,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런 김치찜을 먹음으로써 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또 이 한국에 대한 또 자긍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역시 한식이 최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국물 없는 기자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평화나무가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TBS를 뭐 없애겠다느니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없애겠다느니 김호준 방송에 서민, 진중권 출연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4명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전원 고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런 법이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 편성에 간섭하는 것. 네. 이들은 정치인이고 특별히 TBS의 예산권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성과는 별개로 방송과 관련해서 TBS와 관련해서 김호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은 이게 바로 편성에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시곤. 이정현 예. 이정현. 아시죠? 박근혜 때 때. 홍보수석했던 김시곤 KBS 보도국장한테 좀 빼주시오. 뭐 이런 거. 한번 봐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뭐. 하필이면 봤네. 하필이면 봐버렸네. 하필이면 봐버렸어. 하필이면 박근혜가 봤네. 네. 근데 잘 보면은 그게 읍소, 어떤 부탁 이런 것 같지만은 실상 그게 편성에 대한 간섭이다라고 판단을 아니. 받아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직책이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그렇지.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중에 정무수석 됐어요. 네, 네.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걸어가지고 VIP가 봤다 그러면서 한번 봐주시오! 이러는데 이게 그냥 무슨 그냥 한마디 하는 걸로 생각할 대한민국의 보도국장은 없어요. 네, 사실 이게 뭐 조선일보한테 그랬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KB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죠.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또 고발을 했고요. 저는 뭐 이 사안은 이정현의 경우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KBS는 1973년에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이 됐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네. 분리가 됐어요. 편성이나 이렇게 제작에 관여하려면은 정말 직을 걸어야 될지도 모를 그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으로 KBS가 새 출발했을 때는 이미 방송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 TB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시 사업소였다가 지금은 재단이 서울시가 만든 미디어 재단이 네. 됐는데 어쨌든 지금 광고도 없이 서울시가 주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 되겠다는 사람이 뭐 그 방송의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뭐 출연자 넣어라 빼라 이런 것 자체가 이것은 방송법 위반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이제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발언이죠. 그렇죠. 네. 행여나 저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은 큰일 나겠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 방송에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고 이정현이 재판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놓은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근데 적어도 네. 우리 법률가이신 금태섭 후보는 법을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예, 그래요. 또 무엇보다도 진보 베이스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누구보다도 또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고 그런 분이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설마 말씀하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지 않아요? 뭐 후원을 할까요? 아니면 파이팅! 구매를 할까요? 배신만은 하지 마시고. 배신만. 혹시 내가 배신한다면 네. 때려주십시오. 잘못 배신하면 내가 20년을 넘게 20년 넘게 내가 뒤끝을 장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때려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민동기 국장님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 백신과 관련해서 특히 아스트로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SBS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보도 행태 오. 이거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 SBS가 음. 8시 뉴스에서요. 정확하게 지난 18일입니다. 부작용, 백신 맞느니 사표, 일부 의료진 거부 이런 리포트 제목으로 8시 뉴스에서 내는데 26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의료진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심지어 병원에서 무조건 맞으라고 하면 차라리 이를 관두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난 사실 그 SBS 보도를 제대로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안 맞겠다는 거예요? 일부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으라고 하면 난 안 맞는다. 강제로 맞으라고 하면 난 사표도 제출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익명으로 이제 보도를 합니다. 나는 그 기사를 잘못 봤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서 남한테 접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협회 회장 발언 아닌가요, 그거는? 그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해서 근데 그 얘기 전에 그 SBS가 따로 보도를 한 게 따로 있어요. 보도를 했어요.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예.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주는 리포트입니다. 네, 네, 네. 이 리포팅은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일단 이 보도 뒤를 보면은 조동찬 기자가 그 의료진의 일부 목소리를 리포트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동찬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앵커랑 가집니다. 근데 질의응답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전해요. 그래? 네. 근데 문제는 제목에서 부작용, 백신 맞느니 사표, 일부 의료진 거부 이렇게 제목이 나가거든요. 야, 그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리포트를 전하고자 했는가? 저는 일단 이게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리포트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하고 이 의료진의 목소리는 매치가 안 됩니다. 서로 매치가 안 되면은 저는 제목 이렇게 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목이 이렇게 나갔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 아닙니까? 그 의료진이 먼저 우선적으로 1차 접종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환자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효능성 이거에 약간의 인색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제외를 한 겁니다. 65세 이상은 안 맞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효능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제기됐던 거고요. 그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런 상황에서 SBS가 이런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포인트가 바뀌어야죠. 그렇지.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 환자를 지금 의료진이 돌봐야 되는데 뭐 근거가 없이 이런 식으로 접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목소리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아예 비판하는 리포트를 내보냈어야 되는데 예. 백신 맞을 바에 내가 사표 낸다. 이런 목소리를 그냥 내보내요. 그러면 SBS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하니까 맞지 마세요. 그게 SBS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아요. 진짜 이게 논란이고 이런저런 억측이 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게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확실하게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는 억측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놓고는 타이틀은 의사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일개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표를 낼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SBS 메시지는 당연히 이거는 맞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SBS 제가 언급한 이 리포트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런 의료진들이 있다라고 일단 소개를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Q&A에서 백신 안전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 목소리를 전하면서요. 그 리포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417명이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점 이거에 마치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 식으로 리포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1417명이 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름, 직업, 이메일만 기재하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명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야 돼요. 단순히 소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영역이고 또 하나는 네. 이 성명서 발표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이 성명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그런 성명이 아니고요. 여기에 발표한 의사들의 그 성명 내용은 백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갖다 붙인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를 뒤에 붙였다면은 저는 맥락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백신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를 낸 성명서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맥락도 다르고. 근데 거기다가 일단 갖다 붙였어요. SBS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도성이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성명을 발표한 단체가 가칭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연합입니다. 네네. 예, 의료인연합인데 누구예요? 여기에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의사, 치의사, 한의사 이렇게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의 주장 역시 검증되어야 할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게 미디어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이 미디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의료인연합의 김상수 한의사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고 인류와 아주 친근하게 공생해온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으니까. 주변에 감기 환자 10명이 있으면 적어도 2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이고 처음부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한 어떤 무용론 이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기들의 논조에 맞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논리에 부합하는 그런 취재원이라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주장을 했는지 그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인용하고 보는 게 바로 조선일보의 오랜 수법입니다. 그 조선일보 바이러스가 SBS에 달라붙었네요. 그리고 이 보도를 하고 그 다음날 SBS가 2월 19일 8시 뉴스에서 또 보도를 해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일부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불안해하는 움직임도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접종을 계속 권유하고 있고 또 추가 신청을 받는 곳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20일 날 방송사 뉴스도 보도를 했지만 접종 대상자 90몇 %가 나 아스트라 백신 맞겠다. 94%. 네, 맞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5만 명이었나? 34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맞겠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에 SBS가 계속 이런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면 20일 날 보도를 할 때는 뭔가 입장이라든가 자기들이 보도한 스탠스에 대한 뭔가 해명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과해야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접종 D-6 대상자 90% 이상 아스트라 맞겠다. 그 전에 자기네들이 이런 우려를 계속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있고 이런 내용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쓱 넘어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혼선을 야기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SBS도 저는 그런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기억을 해보세요. 백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잖아요. 예. 근데 백신 수입 안 한다고 백신 이거 빨리 안 들여온다라고 생 난리를 쳤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SBS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이건 뭐냐고 대체. 이거는 정말 물론 조선일보도 그런 심각한 보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SBS는 이 보도가 저는 너무 튀고 너무나도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마 전날 보도한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너무 이게 이 보도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신이 위험하다 이런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느냐 해서 이튿날에는 좀 반가이하는 기사를 좀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예. 그 리포트를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그 의료진의 목소리를 앞에 전한 다음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Q&A 하면서 그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친절하게 전했어야지. 네. 근거 없는 그 목소리를. 네. 그래요. 참 태영건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SBS 보도는 진짜 지나쳤고요. 이거는 밖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 SBS 노조도 있고 거기 또 보도민실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추위라는 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포트가 예. 왜냐면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SBS 노조위원장 출신이 언론노조 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기자협회인가? 거기서 보도준칙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입에 대는 상당히 심각한 리포트예요. 네. 태영건설의 보도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게. 지금 저 언론노조위원장 된 그 윤창현 그 양반은 손혜원 관련한 SBS 보도가 잘 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거지 뭐 그 정도면은. 그렇지 않아요? 잘 된 거라고 했어요? 잘 된 거라고 그랬어. 그때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그냥 취급했어요, 사실은. 하여간 SBS가 지금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널리즘이 있는 땅에서 강 건너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사이비 언론 계열로 가버렸다. 전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도 있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에 반가이성 보도를 낸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명을 못할 거예요. 그 SBS 라디오 이철이의 정치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추미애 만만세 사건 말씀드렸죠? 네. 네,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작년에 SBS 이철이의 정치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 SBS의 이모 기자라고 법조 출입 기자인데 이 양반이 나와서 추미애 장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하면서 법무부 어떤 직원이 추미애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만세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무부 간부가 거기 출연했던 그 한 변호사는 그 사람을 거의 특정하다시피 했어요. S라고. S면은 거기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상. 예. 근데 그 S가 그 직원을 나무라더니 그게 말이 돼? 추미애 만만세! 이랬다는 거야. 직원이 추미애 만세라고 했는데 자기는 추미애 만만세라고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명박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그때부터 팩트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평화나무 저널리스트들께 의뢰를 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한테 물어봤지? 연락했더니 법무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다 물어봤지? 그런 일이 없었대. 그래서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거는 방송에서 뻥을 쳤다.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을 냈는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답장이 왔느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아무런 조치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 경찰에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하기로 했어요. 아니 이게 진위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기자가 익명성으로 일종의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라디오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견 표명 정도면은 뭐 우리가 시비도 한 걸지. 근데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화나무 저널리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없었고 행사 자체를? 행사 자체가 없었고 추 장관 자체가 싫어해요. 그런 걸. 사적 모임 이런 거를.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행사 자체가 사실 없었고 따라서 그런 일이 없었지. 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방송에서 사실인양 얘기를 했는지 그 기자는 경찰에 가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무슨 취재원 보호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건 양아치 인증하는 거지. 안 그래? 아니 근데 저널리즘에서 그 기자에게 입장을 물었을 때 해명이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내가 확인해서 얘기한 거다. 혹은 뭐 내가 들어서 얘기를 한 거다. 누구로부터 확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뭐 그런 식의 얘기였어요. 법무부에다 그래요? 확인해보라고. 아마 다 사실로 얘기할 것이다.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요. 이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랬다.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기관에서는 통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 거기서 소상히 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참 황당한 게 이철이 씨 있죠? 네. 방송 중에 저 확인된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연히 물었어야죠.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일방적인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한심하다는 듯이. 그분 진행자까지 저렇게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이 사실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적합한 충성을 즐기는 그런 정말 MB 정권 때 법무부 장관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추 장관의 명예와 또 이런 방송사들의 정말 분별 없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저널리즘 평화나무가 나서서 이거를 반드시 규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SBS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SBS 정말 계속 이러면은 다음에 또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은 어떡하려고. 다음은 당신들이 그 조폭하고 연루됐다는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당신들 어떡하려고 그래. 물론 이재명이 무슨 언론 보복, 정치 보복을 할 리는 없겠지만은 그때 되면 또 이제 SBS는 틀림없이 나쁘끄러운 이재명 다큐를 또 만들 거란 말이지.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 부인하고 방송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 뭐였지? 뭐 예능 뭐 하나 있었어요. 너는 내 예능. 운명인가? 네. 네. 그것도 자료화면 또 틀면서 말이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폭 연루소를 했던 그 과거가 지워질 줄 아냐 이놈들아.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저기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출연시키려고 대화배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나가면 안 되지 이 지사께서. 예.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뭐 한테 설령 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 한들 SBS가 뭐 그걸로 어떻게 대충 퉁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아 시청자들이 봤는데 그 저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했던 조폭 연루설 그거는 입건도 안 됐어요. 네. 입건도 안 됐어요. 아, 그쵸. 이게 무슨 저기 기소가 돼가지고 혹은 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성취가 됐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입건도 안 됐어요. 입건. 예전에 그 기억하세요? 이회창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네. 막 이회창을 잔뜩 밀었는데 노무현이 된 거야. 노무현이 이제 집에서 그 여의도 당사까지 올 때 갈 때였나? 이건 그걸 생중계하고 그랬던 SBS의 아주 정말 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노무현 당시 이제 당선인신 분이었죠. 지지자들이 막 나왔잖아요. 민주당사 그렇지. 앞에서. 예. 그 이제 거기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성교 당시 SBS 아나운서. 그렇지 한선교.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걸 어떻게 저기 올라갔을까. 그래서 옆에서 그 막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더니 헬기 띄워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거 쫙 생중계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래도 우리 저 젊은 구성원들은 설마 뭐 그렇게 저 윤세영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 지향적이어서 이회창을 당선시키려고 기를 쓰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봤더라도 뭐 사실 좀 다시 좋은 시대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반자로서 여겨졌다면은 지금 젊은 기자들도 다 저 완전히 저 윤석열 빠가 돼가지고 윤석열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싶더라고. 예. 근데 저는 당시 SBS도 이제 커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SBS 보도국에서 뭐 일부 소수 기자들이 분명히 좀 의식 있고 의지 있는 그런 뭐 기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당시 이해창 후보가 거의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초반에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노무현 후보로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미디어오늘에서. SBS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뒤집힌 거예요. 여론조사가. 안 내보냅니다. 안 내보내? 안 내보냈어요. 오. 왜냐? 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안 내보냅니다. 뒤집힌 거를. 그래서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또 노무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두 번 안 내보냈습니다. 두 번을. 두 번을 안 내보내서 제가 그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미디어오늘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 여론조사 SBS가 하고도 안 내보냈다. 이거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그 보도를 했거든. 아우. 그때 물론 당시 편집국장이 제목을 세게 뽑긴 했지만 와, 그 SBS 반향이 대단했어요? 예? 반향이 대단했어요? 저 SBS 그때 소리 질렀어요. 당시 뭐 SBS 보도국 간부가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그때 명줄이 걸린 문제거든. 우리 봤을 때. 아이고 뭐 나는 확인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알았죠. 확인해서 보도하니까 더 열받는 거지. 그때 알았죠. 그때. 음. 야 SBS가 굉장히 보도국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한쪽에 올인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네. 예. 보도국이 그렇게 올인을 하면은 일종의 선거 캠프죠. 뭐 딴 얘기인데 1992년 대선 때 아주 그땐 재밌었습니다. CBS 가보셨잖아. 네. 2층에 CBS 목동사옥 2층 가면은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앞에 보도국이 있고 저 끝으로 가면 편성국이 있잖아요. 있죠. 아 그때 92년 대선 때는 저기 있었다 종로가. 그러다 대선 임박해서 목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92년 보도국하고 편성국이 보도국은 YS를 밀었고 편성국은 DJ를 밀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주 정말 골 때리던. 그래서 뉴스 듣다가 만족스러웠던 YS가 뉴스 끝나고 했던 시사자키. 네. 시사자키에서
YS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어떤 연사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YS가 듣고 그게 빡쳤다는 뭐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한쪽으로 완전히 올인을 했단 말이죠. 그쵸. 예. 아유 웃음만 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사실만 보도하시고 의견을 담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게 그렇게 미래가 불안하면은 왜 올인을 합니까, SBS? 그러니까 저는 못하면서. SBS에 무슨 뭐 정치 관련 보도라든가 혹은 뭐 검찰 관련 그런 보도에 있어서 SBS 보도에 뭐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보도를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요. 섣부른 보도나 위험을 과장하는 보도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용감하게 SBS가 이 보도를 이번 주에 했더라고요. 지난주 이렇게. 야,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해서 연차 낮은 기자가 수습 기자 혹은 뭐 연차 낮은 기자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나마 이런 기사도 리포트를 내보내나? 이건 뭐 데스킹 기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리포트를 의학 전문 기자가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SBS가 일정하게 뭔가 의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혼란을 주려고 하나? 왜 이런 보도를 내보내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SBS는 지금 완전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예.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사무실에 국민일보를 자꾸 배달한다고.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일보를 이번에 또 2건을 저희가 또 고발합니다. 또? 예, 신문윤리위원회. 네. 아니, 보내질 마. 왜 보내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자꾸 넣어서 고발을 자초합니까? 나 참. 그냥 어디 혹시 세계일보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하지만 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또 보라고 주신 거니까 저희가 열심히 봤고요. 본 것을 갖고 또 이렇게 고발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가 걸렸습니까, 이번에 또 걸린 거는 심령대부흥회, 각종 암, 중풍병, 심장, 눈, 위, 간경화 등 지금 중환자실 또는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 꼭 오세요. 의사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 하신 분들 꼭 오세요. 즉석에서 사망의 영을 쫓아줍니다. 네. 교회 광고입니까 이게? 치유, 축사가 뭐냐면은 뭐 무슨 가축 축사가 아니라 이제 사탄을 축출하는 거. 축출한다. 그걸 축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방금 교회 광고예요? 아니 무슨 기도원. 기도원? 예.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지, 기독교. 국민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막 병을 낫게 해준다, 막 그런 광고를 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무슨 뭐 어떤 학습장애나 이런 것들을 뭐 교정을 해준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치료의 영역이라고 볼지, 안 볼지 이게 좀 분명치가 않지만은 무슨 암을 고쳐준다, 간경화를 고쳐준다. 이거는 의료행위입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쵸. 네. 요거를 저희가 또 신문윤리위원회에 또 민원 제기를 하고요. 아하. 그리고 어떤 생식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기도원 같은 곳이에요. 병원 없이 사는 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 3일만 생식으로 금식해도 산성피가 알칼리성 피로 바뀝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모든 질병들이 중단되며 괴로운 통증까지 사라집니다. 이제 산성피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인데 네. 이게 알칼리성으로 이제 중화가 되면은 굉장히 몸이 새끈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들이 중단되며 괴로운 통증까지 사라집니다. 이게 국민일보 광고에 실렸어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신문윤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네. 자꾸 이러면 그분들이 국민일보에 광고하면 이게 어땠다? 아니 그렇게 지난번에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광고가 나오면은 우리 또 계속 이렇게 또 민원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광고가 좀 많이 실리는 편인가요? 국민일보? 저 토요일마다 실려요. 이른바 의견 광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싣고 있는데 저는 한참 심할 때는 뭐 예전에 요실금 이것도 있었어요. 요실금도 고쳐준다고요? 요실금도 치료해준다고. 그런 게 짭짤해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요실금을 고쳐주고 그건 의사한테 맡겨야지. 아이고 나 참. 정말 기가 막힌 광고들을 돈만 받으면 이렇게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고가 좀 짭짤합니까 진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뭐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요실금 치료 이런 것도 예전에 했었고 이런 광고들을 마구잡이로 실어주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똥 먹이는 교회를 또 옹호하는 광고, 의견 광고를 실어줘가지고 그래서 또 빤스가 돈 내고 하는 광고도 실어주고
개중에는 또 기독청이라고 교황청처럼 기독청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 내라고 이런 광고까지 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는 돈만 주면 다 실어주는 모양이다. 실제로 국민일보 광고 책임자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네. 광고는 기사가 아니다, 의견이다. 무슨 광고든 다 실어줍니까? 네,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일보 각성하라. 그렇죠. 광고문을 만들어가지고 모금까지 해서 실으려고 했더니 네. 아 이건 못 실겠는데요. 무슨 의견이든 다 그래서 실었어요. 한겨레에 실었어. 한겨레에 실었어. 예. 참 이런 참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언론이 어떤 그런 기본적 품격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언론이 사실상 스스로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일보 관계자들은 그 기도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원 가셔서 근데 치료해 주니까. 예, 그 기도원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김현